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콧줄이라고 많이 불리는 비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처음으로 콧줄을 접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우울해하세요. 영상으로라도 한번 접하면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겁도 덜 먹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콧줄은 말 그대로 코로 튜브를 넣는 거예요. 이 튜브는 쭉 내려가서 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 튜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콧줄, 레빈 튜브입니다. L튜브라고 불려요. 그럼 비위관은 왜 넣는 걸까요? 비위관을 넣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키는 게 힘든 식이곤란 환자예요. 예를 들어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환자는 음식물을 삼킬 때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면 꿀떡 삼킬 때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기도는 숨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 폐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폐렴이에요. 또 다른 예시로 뇌졸중 환자는 연하곤란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콧줄을 넣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약물을 투여합니다. 두 번째는 감압입니다. 감압은 정체된 가스를 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폐색 환자, 일레우스 환자는 장이 꼬이거나 막혀서 이쪽에 있는 내용물, 가스를 배출하지 못해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콧줄을 넣어서 이렇게 가스를 빼주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 콧줄에 곰코석션이라는 기계를 연결해서 압력을 걸어서 내용물이랑 가스를 배출시켜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위세척이에요. 위세척은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TV에도 간간히 나와요. 약물을 가다 복용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먹었을 때 콧줄을 넣어서 위쪽을 세척해줍니다. 보통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왔다 갔다 빼내는 이리게이션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출혈 확인입니다. 위쪽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했을 때 콧줄을 넣어서 빼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L튜브를 넣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꼬북님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저번에 코로나 검사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L튜브를 낄 거예요. 뒷면에 보시면 레빈 튜브라고 써있죠? 여기에 사용 방법도 적혀 있고요. 의사나 간호사가 조작할 것. 보통 병원에서는 인턴 선생님이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꼬부기한테 해줄 거예요.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준비물을 설명해 보자면 이 레빈 튜브랑 바늘이 안 달려있는 50cc 주사기. 이거는 관장할 때 쓰기도 해서 관장 실린지예요. 그리고 고정 테이프. 이렇게 상품화된 고정 테이프를 쓰기도 하고 플라스타라고 병원에서 쓰는 테이프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청진기, 수용성 윤활제랑 장갑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장갑. 저는 수용성 윤활제가 없어서 화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연습하라고 줬던 멸균 장갑이에요. 이게 아직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지? 엄청 오래된 장갑입니다. 이미 멸균이 아닌 더러워진 장갑.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꼬부기님이 수고하실 겁니다. 레빈 튜브를 완전히 까볼게요. 이렇게 까주고 윤활제로 위장한 화장품도 짜줍니다. 잘 들어가라고 짜주는 거예요. 주사기가 진짜 크죠? 50cc인데 60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주사기를 준비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갑을 껴줄 건데요. 장갑을 끼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L튜브 넣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정석대로 해볼게요. 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안에 가루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꼬북님을 데려오겠습니다. 윤활제를 잘 발라주고 얼마나 삽입할 건지 길이를 측정해요. 한 이 정도 넣을 겁니다. 꼬북님은 작으셔가지고 이 정도 넣고 이렇게 넣다가 인두까지 닿으면 꿀꺽 하세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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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L튜브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코에 호스를 넣는 거다 보니까 불편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꿀꺽꿀꺽 잘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꼬부기님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호스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면 또 폐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병원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여기 끝부분에 공기를 10에서 20cc 정도 넣어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서 확인합니다. 복부 검상돌기 아래쪽에 청진기를 대고 공기를 넣어서 휙 소리가 나는지 청진해 봅니다. 휙 소리가 잘 나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튜브에 파란 색깔 선이 있죠? 이 선 덕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L튜브가 잘 들어갔는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쭉 빨아들어서 이쪽에 위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나온 흡입물의 산도를 측정해서 1에서 5 사이면 위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방법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튜브 끝을 물에 담궈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기가 나오면 폐로 들어간 거라서 콧줄을 빼고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꼬부기님은 휙 소리가 잘 들려요. 확인하기 전에 L튜브를 고정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고정해 보겠습니다. L튜브 고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르신분들이 진짜 잘 뽑으시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하루에 수차례 뽑으십니다. 그럼 인턴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고정은 간단합니다.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로 된 부분을 뜯어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팩 같기도 하죠. 코 모양에 맞게 붙여줘요. 꼬부기님은 코가 많이 낮으시네요. 여기 튜브에 붙이고 튜브에 이렇게 잘 붙여주고 얘를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튜브가 잘 고정됐어요. 괜찮죠, 꼬부기님? 이 L튜브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PVC 재질로 된 거는 일주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유지해야 될 경우에는 배 쪽으로 튜브를 삽입합니다. 그럼 이제 꼬부기님한테 식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상품화된 영양제가 있어요. 수액주처럼 튜브를 연결해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영양제가 없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기로 드릴 거예요. 보통 약물을 투여할 때 이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먼저 튜브 끝을 꺾어지고 주사기를 연결해요. 튜브 끝이 꺾어지는 이유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스가 차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튜브로 공기가 들어가면 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튜브를 풀어서 소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소화가 잘 됐으니까 이제
우유를 드릴 겁니다. 내간을 빼고 다시 튜브를 연결하고 우유를 드릴 거예요. 여기가 꼬부기의 위장입니다. 좀 무섭나요? 위장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로 넣을 거예요. 우유가 준비됐어요. 이제 손을 풀어주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우유가 들어가고 있죠. 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위로 올리면 더 빨리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끝부분에서 다시 꺾어줘요. 물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갑니다. 물이 쭉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꺾어지고 공기가 좀 들어갔죠?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은 괜찮아요. 다시 우유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이제 풀어볼게요. 보이시죠? 됐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중력으로 천천히 주입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 어지럽고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드리는 겁니다. 여기 튜브에 영양제나 약이 있으면 막힐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도 물을 드려야 돼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앉아 계실 거예요. 원래는 맨 처음에 식사 드리기 전에 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우유를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꼬부기도 배부르다고 하네요. 꼬부기로 보니까 별거 없죠? 안 무서우시죠? 이렇게 비이간 영상은 끝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건강해진 꼬부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